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 얼마나 큰 시련이 될 수 있는지 몸소 경험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남편과 저는 졸업 후 몇 년이 지나 우연히 동창회에서 재회했죠.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한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한 채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 지망생이었어요. 남편은 항상 제 꿈을 응원해 주었어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을 주었죠. 하지만 모든 사랑 이야기가 그렇듯 우리의 사랑도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 벽은 다름 아닌 제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 차가운 눈빛이 지금도 생생해요. 고등학교만 나왔다고? 주방에서 그냥 서빙이나 하는 애랑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경멸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녀의 눈에 저는 그저 학벌도 배경도 없는 한낱 주방 일꾼에 불과했죠. 엄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요? 학벌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남편이 저를 변호했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어요. 사랑? 그딴 건 시간이 지나면 다 식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결혼식 준비 내내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렸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사랑의 힘만 믿었죠. 남편만 있으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식 당일 시어머니는 저에게 가시 돋친 말을 던졌어요. 우리 집안에 들어온 걸 축하해. 근데 너 아이는 빨리 낳아야 해. 우리 아들이 장남이니까. 알겠지? 그 말에 하객들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것이 지옥 같은 시집살이의 시작일 줄은.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새벽같이 우리 집에 들이닥쳤어요. 아침부터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신혼이라고 게을러지면 안 돼. 나 때는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집안일 했어.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저는 항상 죄인이었어요. 청소를 해도, 빨래를 해도, 요리를 해도 늘 트집을 잡았죠. 이게 무슨 청소야? 구석구석 먼지 투성이네. 이렇게 빨래를 개? 다시 개. 이게 무슨 맛이야? 너무 짜잖아. 우리 아들 건강 망치려고 작정했니? 처음에는 남편이 중재자 역할을 해주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도 지쳐갔어요. 점점 회사 일에 파묻혀 살기 시작했고 집에 오면 그저 TV만 보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죠. 그런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구박을 말해봤자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그냥 참아. 엄마가 원래 그래. 네가 좀 맞춰줘.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집에 들락거렸어요.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어서 제가 외출했다. 돌아오면 집안 구조를 바꿔놓거나 제 물건을 정리했다는 핑계로 뒤져놓곤 했죠. 내가 좀 치워놨어. 너는 정리정돈도 제대로 못하잖니? 어느 날은 제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갑자기 들이닥쳐서는 저와 친구들을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이런 애들이랑 어울리니까 너도 이 모양이지. 친구들 앞에서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뭐라고 하면 남편에게 고자질해서 시어머니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결혼 2년 차 시어머니의 간섭은 부부 생활에까지 미쳤어요. 너희 둘 사이에 무슨 문제 있니? 아직도 애 소식이 없네. 병원은 가봤어? 처음에는 웃어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질문이 잦아졌어요. 너 불임 아니야? 우리 아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생리불순까지 생겼고 그러다 보니 임신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병원에 가봐도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말만 들었죠. 악순환의 연속이었어요. 남편은 점점 더 무관심해져 갔어요. 어쩌면 그도 저처럼 지쳐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 제게 필요했던 건 위로가 아니라 시어머니로부터의 보호였어요. 3년 차가 되자 시어머니는 다른 며느리들과 저를 노골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옆집 며느리는 벌써 아이가 둘이야. 그리고 시어머니 용돈도 매달 챙겨드린대. 근데 너는? 애도 없고 용돈은커녕 명절 때 선물 한 번 제대로 안 사왔지.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공포에 떨었어요. 시댁에 가면 친척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망신주는 건 일상이었으니까요. 친척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디라도 숨고 싶었어요. 남편은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엄마, 그만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죠.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정말 이렇게 가치 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요리에 대한 열정도 서서히 사라져갔어요. 남의 주방에서 일한다고? 번듯한 회사에 들어가서 사무직으로 일해. 직업도 변변치 않아가지고선. 시어머니는 제 직업까지 무시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요리, 제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조차 시어머니의 눈에는 한심하게 보였던 거죠. 그렇게 4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어느 날 불쑥 찾아와서는 말했죠. 이제 그만하자. 애도 못 낳을 거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남들 다 보는 손주도 못 보게 하냐? 너 같은 며느리는 줘도 싫어. 그날 저녁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엄마를 어떻게 말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은 결코 저를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선택했고 그 선택은 시어머니였어요. 그럼 우리 여기까지만 해. 이혼하자. 제 말에 남편은 놀란 듯 했지만 곧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가 원한다면. 나도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5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은 의외로 순탄했어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기뻐했고 남편은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였죠.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는 새 출발을 위해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이 후련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그때 처음 깨달았죠. 제가 일하던 식당 주방장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넌 재능이 있어. 이제 자신에게 집중해봐. 주방장님의 격려 덕분에 요리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울 수 있었어요. 야간에는 요리학원을 다니며 자격증도 따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다양한 레스토랑을 찾아다니며 메뉴를 연구했죠. 엄마도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저희 엄마는 작지만 맛좋기로 소문난 한식당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넌 원래 요리 솜씨가 좋았어.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언젠가는 네가 이어받아야지.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여러 유명 식당에서 경력을 쌓았고 손님들에게 인정받는 요리사가 되었죠. 제 요리를 맛본 손님들이 셰프님께 직접 감사 인사드리고 싶다고 할 때면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저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좀 쉬고 싶구나. 네가 우리 식당을 맡아주면 어떨까? 엄마의 제안에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이것은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였으니까요. 정말?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넌 항상 내 자랑이었어. 엄마의 지지 덕분에 용기를 낸 저는 식당 리모델링부터 시작했어요.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고 공간도 확장했죠. 그리고 메뉴도 개발하고 SNS 홍보도 활발히 했죠. 엄마의 전통 요리법을 기본으로 하되 제 나름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메뉴들을 선보였어요. 이 집 요리 정말 맛있다. 예전에도 맛있었는데 더 좋아졌어. 새로운 메뉴들이 정말 특별해요. 정말 대단하세요. 손님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입소문을 타고 식당은 점점 번창했고 주말이면 예약이 꽉 찰 정도가 되었죠. 1년 만에 저는 직원을 더 고용해야 할 정도로 바빠졌어요.
3년이 지나자 식당은 동네를 넘어 인근 도시에서까지 손님이 찾아올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직원도 15명으로 늘었죠. 저는 이제 오너 셰프로서 메뉴 개발과 직원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새로운 직원을 뽑기 위해 면접을 보기로 한 날이었죠. 여러 지원자들 중에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바로 전 시어머니였죠. 전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저를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바라보자 표정이 굳더니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응시했어요. 너도 여기 일자리 구하러 온 거냐? 그때 옆에 있던 직원이 다가와 말했죠. 대표님, 지원자분들이 모두 도착하셨습니다. 면접 시작할까요? 전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입이 벌어지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대표라니? 네가 여기 대표야? 저는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제가 이 식당의 대표이자 오너 셰프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덜덜 떨리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도 자신이 무시하고 내쫓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괜찮으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저는 직원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한 뒤 그녀를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벽에 걸린 제 사진들과 상장들을 보고 더욱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게 다 뭐야? 벽에는 제가 받은 각종 요리 대회 수상사진, 유명 셰프들과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앉으세요,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일자리가 필요해서.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가 일자리를 구하러 왔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요? 걔는 사업한다고 일만 벌여놓더니 빚만 지고. 내가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도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야. 그녀의 말에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전 남편이 사업을 하려고 했다니.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그건 제 인생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근데 어머님, 저희 식당은 지금 주방 보조와 홀 서빙만 뽑고 있어요. 생각보다 일이 힘들어요. 전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 뭐든 할 수 있어. 청소도 설거지도. 한때 저를 무시하고 구박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제 앞에서 일자리를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5년 전 시어머니가 했던 모든 말들이 떠올랐어요. 너 같은 며느리는 줘도 싫다. 주방에서 일한다고? 그게 무슨 직업이야? 넌 우리 아들한테 짐만 될 뿐이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복수심이 끌어올라서 였을까요? 전 시어머니에게 죄송하지만 알맞는 자리가 없네요 라고 말하고 돌려보내고 싶었죠.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이렇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내쫓아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 찼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잖아요. 어머님이 저를 내쫓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그 지옥 같은 집안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며 살았겠죠. 저도 모르게 비아냥대는 듯한 말이 흘러나왔어요. 그 말에 전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기 시작했어요. 억울하다며 이런 며느리를 자기 손으로 놓쳤다고 오열하는 소리가 주방까지 들릴 정도였죠. 저는 그저 차분히 지켜보았어요. 과거에 그녀가 저를 얼마나 무시하고 짓밟았는지 생각하니 지금의 모습이 그저 업보처럼 느껴졌어요. 진정하라고 말하자 그녀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자신이 바보였다며 자책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와 전 남편의 재결합을 제안했죠. 아들과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냐는 말에 저는 차갑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지옥 같은 삶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한때.
고졸의 주방일이나 하는 못난 년이라 불렀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지 물었죠. 용서는 했지만 용서와 재결합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어요. 이제 제 인생을 찾았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저를 깎아내리게 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했어요. 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들 얘기를 꺼냈어요. 사업은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빚도 많이 졌으며 저를 잃은 후로 술만 마시며 폐인처럼 살고 있다고 했죠. 제가 돌아와 주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그건 그녀의 아들 문제이지 제 문제가 아니라고, 자기 아내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키운 것은 그녀 자신이라고 말했죠. 더 이상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확고히 전달했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자 저는 과거 그녀가 했던 말들을 상기시켰어요. 손주도 못 낳을 거면 그만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라고 소리쳤던 순간 너 같은 며느리는 줘도 싫다고 했던 말들. 그때는 저를 내쫓더니 이제 와서 애원하는 모습이 얼마나 모순되는지 지적했죠. 그녀는 제 말에 할 말을 잃고 그저 땅을 치며 흐느낄 뿐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만하라며 우리는 이미 남이고 당신 아들과 저는 더 이상 상관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오직 제 삶과 제 성공을 위해 살 것이라고 선언했죠. 그리고 얼마 후 전 남편은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어요. 어머니 말만 듣고 저를 버린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이제 알았다고 했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전 시어머니도 똑같은 말을 했다며 그들 모두 정신 차리라고 일침을 가했죠. 우리는 끝났다고, 더 이상 이런 이야기는 듣기 싫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전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용서는 했어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절대 없다고 잘라 말했어요. 이제 각자의 인생은 각자 책임져야 한다고, 그게 어른이 사는 방식이라고 덧붙였죠. 그 말에 그는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어요. 한때 당당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제 사무실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저 없이는 살 수 없다며 모든 게 엉망이라고 흐느꼈죠. 저는 그의 문제는 그가 해결해야 한다고, 더 이상 그의 인생의 조력자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가 저를 매정하다고 비난하자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힐 때 그가 어디 있었는지, 엄마가 원래 그래, 네가 참아라며 무관심했던 그의 태도, 이혼할 때도 책임을 저에게 떠넘겼던 모습을 상기시켰어요. 전 남편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그에게 이제 가라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라고 했죠. 그와 그의 어머니 모두 이제 저와는 완전히 남이라고 확실히 했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 앞에서 정말 끝이냐고 물었고, 저는 5년 전에 이미 끝났다며 이제 깨끗하게 잊으라고 대답했어요. 그가 떠난 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 영향받지 않을 만큼 강해졌으니까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가끔 그들의 소식이 들려오긴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어요. 제 삶은 이미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웠어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좌절이 가장 큰 성공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도요. 오늘 밤도 별은 반짝이고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하루를 온전히 제 방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인정도 필요 없이 말이죠.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